네, 회계 정보 시간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김미애 CPA 공인회계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럴 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런데 우리가 새로 시작하게 되면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가정은 좀 특별한 이벤트가 있다든지 이제 네. 그런 경우는 정말 그 진심 어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거에 대해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이 시간 그 미학자금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12학년 학생들은 네. 좋은 대학 어떻게 잘 됐어요? 지원했어요? 네. 뭐 학자금은 많이 나와요? 이런 거 이제 많이 물어보고 그렇죠. 인사할 때잖아요. 네, 네. 그래서 미학자금 지원 서비스 특히 이제 12학년 학생들 재정적으로 우리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될 텐데 이야기를 좀 풀어주시죠. 예. 그렇죠. 네. 제일 중요한 때가 바로 12학년 마지막 네. 고등학교를 졸업할 그런 학생들의 그 2018, 2019 네. 신입생이 그렇죠. 되는 그 때인 것 같습니다. 예. 네, 파이낸셜 에이드도 제일 복잡하고요. 예. 그리고 또 학교도 하나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복수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립학교를 물론이고 뭐 시립학교, 공립학교, 주정부 학교 뭐 이런 것들 다 네.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또 다른 파이낸셜 에이드도 같이 하셔야 된다는 예. 거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학부모님들이 뭐 입학 허가서도 안 나왔는데 뭐하러 뭐 예. 지원했다고 그래서 그 학교까지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네. 많은데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네. 펩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10학교 아니라 20학교, 네. 30학교, 40학교까지도 unlimited 말하자면 그 신청하는 학교 수가 문제가 아니고 네. 어느 학교 하나 분명히 한 학교는 같지만 그래도 가고 싶어하는 학교에 됐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파이낸셜 에이드 어워드 서머리를 받으면 과연 스칼라십이 얼마인지 모든 정보가 한 장으로 그 표시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받을 때까지 가슴을 두드리면서 그래서 콩당콩당하면서 예. 과연 이 재정적인 부담이 어떻게 될 것인가. 네. 학부모 입장에서 당연히 그러시죠. 그 학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제는 예.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제 그 학생들이 early decision, 액션은 이제 뭐 거기에 거의 이제 입학 허가서가 이제 온 경우가 많을 것이고 네. 이제 일반 그 대학도 한 분들은 이제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는 중이 네, 이제 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좀 착각하는 부분이 그러면 허가서를 받고 나서 네. 재정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다. 그런 늦는 거잖아요. 그렇죠, 늦죠. 예, 예. 예. 벌써 펩사는 10월 1일부터 신청을 시작했죠. 네. 작년도 2017년도 네. 10월 1일부터 접수가를 미리 받고 있습니다. 예. 펩사를 혹시 안 하셨다면 네. 지금이라도 하셔도 늦지는 않으니까 네. 신청을 하시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지원을 했는데 입학 허가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렇죠. 파이낸셜 에이드 신청하면은 큰 코 다치신다는 걸 잊지 그렇죠. 마시고요. 예, 예. 왜냐하면 물론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게 오픈돼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겠지만 사립학교에는 그 스칼라십 풀어주는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네. first in, first out이라고 아. 그러죠. 먼저 들어온 학생한테 혜택을 주게 돼 있습니다. 너무 늦게 신청을 하면은 그게 좀 불리한 경우가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100% 받아야 될 네. 거를 뭐 80%만 받으신다든지 그렇군요. 예.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학비가 거의 7만 불이 넘기 때문에 각 네. 학교마다 어마어마합니다. 스칼라십을 꼭 그 받으셔야 되는 그 상황을 생각하시고 네. 미리미리 신청하시는데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도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하셔도 늦지는 않았으니까 빨리 신청을 하시고요. 네. 펩사만 신청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신청 절차 서류가 네. 정말 계속 이어서 학교 입학할 때까지 아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예. 네, 그걸 다 팔로우를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여러분께서 자녀에게 영어를 하니까 맡겨두고 나는 부모 입장에서 영어를 잘 못하니까 자녀의 설명만 듣고 해서는 자칫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죠. 여러분 자녀는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어린 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판단이 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걸 좀 해야 되는데 그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이때쯤이면은 그 희비극이 네. 상당합니다. 그래요. 물론 그 자식들이 12학년 아이들이 네. 본인이 알아서 잘 해준다 그러면 부모님으로서는 얼마나 편할 수 있겠냐마는 예. 사실 그런 문제 갖고 했냐 네. 안 했냐 하는 희비극이 네. 있고요. 했다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예. 안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정말 싸움. 네, 큰일 나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 부모님이 아무래도 아직도 간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너는 이것도 못했냐, 너는 이거 이렇게 했다면서 안 됐냐, 이제 잘못되면 이제 그렇게 그렇죠. 이야기할 것이고, 네. 또 그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 아빠는 이걸 이렇게 해서 안 도와줘서 이렇게 됐다, 뭐 또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차근차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그 학부형 부모님께서 조금 영어권이라든지 또 바쁘셔서 네. 양쪽 일을 하시니까 그러시면 네. 이런 그 회계사라든지 전문가한테 좀 맡겨두시면 네. 약간의 비용은 들어갈지 몰라도 좀 편하게 네. 대학교 4년을 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런 생각이 저도 많이 듭니다. 저도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예. 제 자식 거 제가 다 해줬기 때문에 예. 참 무슨 심정인지 예. 아시지만은 예. 어쨌든 세금 보고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일단 그 2018, 19년도 네. 신입생 아니면 재학생들한테는 2016년도 세금보가 꼭 필요합니다. 네. 우리 신입생한테는 2년치 2016년도뿐만이 아니고 2015까지 네. 준비를 하셔야 되지만 어쨌든 간에 2016년 세금 보고가 꼭 같이 가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그리고 같이 간다는 뜻은 펩사에 신청을 할 때 기입하는 난이 있는데 그게 다 2016년도에 해당되는 그 숫자를 입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펩사라든지 CSS 프로파일 이런 건 이제 여러분께서 조금 전에 중요한 말씀하신 게 선착순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벌써 지금이라도 하셔야지 계속 네. 미루다 보면 정말 이 학생이 공부도 잘하고 그 학교에서 유능한 인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0만 불이면 100만 불 내에 한도가 딱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착순이면은 뭐 10,000불씩 빠져나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2만 불, 3만 불 아니면 10만 불 정도밖에 남지 않았으면 아무래도 영향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봤는데. 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고 지금 펩사라든지 CSS 프로파일을 다 해놓은 분은 좀 여유가 있겠네요. 그러면은 가능성도 많고. 예, 여유가 있죠. 그랬다가 이제 4월 중순이면 발표가 날 텐데요. 네네. 네, 그럴 때부터 이제 네. 학교를 선정하셔야 되고 네. 선정하신 후 그 학교 파이낸셜 에이드 또 네. 어플리케이션을 또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렇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또 그런 부분은 조금 이따가 하셔도 되니까 일단 조금 모든 걸 신청하셨다 그러면은 좀 숨 돌릴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펩사하고 특히 CSS 프로파일이라는 걸 좀 비교해서 또 분석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 시간입니다만은 이 시간 미학자금 지원 서비스 정보로 함께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 전해준 시간이었습니다. 김미애 CPA 공인회계사가 도움 주셨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